예. 오늘도 포근포근 경찰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재 194페이지 1713번. 예. 자, 1713번. 1713번이어야 되는데. 번호가 틀렸네요. 1711번이 아니라 1713번입니다. 이거. EEI. 맞죠? 아닌가? 11번 맞나? 아, 죄송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겼네요. 자, 예, 193페이지에 1711번. 예, EEI. 요거는 여러분, 우리 요거 딱 잡고 있어야 되죠? PNIO. 자, EEI. 자, SRI. OIR. 됐나요? 이게 뭐냐면 PNIO. 일단 얘부터 시작. 그냥 딱 간단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요게 국가의 정보 목표. 전 국가적인. 우리 국가의 1년간 우리는 어떤 정보에 집중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는. 하여튼 정보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뭘 세우는지 저도 잘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의 어떤 정보 차원에서 어떤 정보 수집에 뭐 주력을 둔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 돈 관련해서는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그런 걸 예산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돈은 아니지만 정보와 관련해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와 관련해서 자,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가 가장 핵심 부서였습니까?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거기가 이제 돈 관리하는 가장 중심 부서고 중앙행정기관이고 정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이걸 세워요. 이 계획을 세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딱 기준을 잡아줬어. 올해 1년간 우리 정보 목표. 그러면 뭐 경찰청이든 뭐든 각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기관들이 어때요? 여기서 세운 걸 근거로 자기들 걸 또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항상 그래서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목표들을 세웁니다. 기본. 우리가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어떤 첩보를 수집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딱딱딱 나오겠지요? 자, 그리고 됐고. 이거는 자, 요거 스페셜 리콰이어.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무슨 사건 터졌으니까 이거 좀 알아봐 달라. 됐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각 전문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겠지요. 오케이, 그게 뭐다? 스페셜 리콰이어입니다. 그리고 OIR은 갑자기 국제 정세가 변했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쫙 세웠는데, 오케이? 얘는 이제 일시적, 돌발적, 갑작스러운 일일 때 나오는 것이고, 얘는 국제 정세가 변한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 예? 대공황 상태. 오케이? 그러면 어떻다? 어때요? 우리 기존에 세웠던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때요? 국제 정세가 변했으니까 새로 뭔가 이걸 좀 고쳐야 된다. 됐나요? 그럼 어때요? 새로 뭔가 또 고치려면 정보를 수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지요. 예. 그럴 때 정보 요구하는 게 OIR.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EI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학생들이 전체적이란 말 나오니까 이건 PNIO 아닙니까? 예, 뭐 일반적이니까 PNIO 아니. PNIO는 대국가적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됐나요? 여기서 뭐 전체적이란 말은 자기네 차원에서 또 전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적, 반복적. 하지만 얘는 일시적, 돌발적, 특정 지역. 여기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 경찰청이면 경찰도 전국 단위로 하잖아요. 오케이. 여기 나오죠? 임시적, 돌발적, 지역적, 특수적, 상황,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첩보 요구이다. 됐죠? 맞는 말. 자, 이 아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가장 기본적인 첩보 수집 계획. 요 기준에 맞춰서 어떤 첩보를 우리가 수집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 세우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시험에 14년도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SRI는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거니까 어때요? 계획서 작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첩보 수집 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는 없어도 돼요.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반드시 첩보, 하여튼 반드시 나오면 거의 틀린 거죠. 됐나요? 그래서 SRI는 반드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한다. X. 자, 됐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딱 요 정도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버릴까요? 버리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한 번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박혀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보 배포. 자, 일단 정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요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방금 PNIO, EI, SRI, OIR이 뭡니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정보 요구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정보 요구.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첩보, 수집. 첩보를 수집하면 이제 그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 생산. 첩보하고 정보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가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인터넷에서 무슨 수집했다. 그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날것의 정보를 첩보라고 합니다. 1차 정보 또는 생정보라고 해요. 이 정보는 뭐냐면 이런 첩보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분석하는 거야.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거를 다 보니까 종합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게 생기겠네. 야, 이런 흐름이 보이네. 그런 게 뭐다? 정보. 2차 정보. 됐나요? 됐고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하여튼 요 정도 느낌 가지시고 그리고 정보가 생산이 되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정보 사용자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정보를 배포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생산할 때 순서가 있죠. 뭐 있습니까? 선기, 평분, 종해. 뭐 요럴 때 두 문자 쓰는 거예요, 빨리.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그리고 키워드, 요것만 알면 안 되죠. 선택은 뭐다? 선택해야죠. 여러 가지 첩보 중에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선택. 그리고 기록은 뭐예요? 불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기록해놔야지 안 헷갈리죠. 선택하고 기록하고 이제 평가합니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가망성이 있는지. 됐나요? 자, 그리고 분석, 가설 검증. 한번 뭡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지요. 그리고 종합이 뭐예요? 기승전결, 뭡니까? 앞뒤 좌우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체. 그렇죠? 그리고 해석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항상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까지 잡고 가셔야지. 됐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배포할 때 막 줍니까? 아니죠. 적당하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줘야 되겠죠. 양도 적당해야 되고 시기도 적절해야 되고 누구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기준으로. 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적당한 양만큼 사용자 기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누구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줄 때 보안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배포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배포. 원칙 중, 배포의 원칙 중 필요성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쭉 보시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할지라도 배포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쳤다. 시기가 뭐다? 이거는 적시성. 오케이.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됐나요? 예, 너무 일찍도 별로 안 좋아요. 예,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적당해요, 여러분. 너무 일찍 해도요, 페이스가 떨어져요, 나중에. 좀 빡빡한 요 시기 때 이제 최대한 돌리는 게 시험에서는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정보 배포의 적시성은 쭉 했는데 틀렸죠? 이거는 필요성입니다. 누가 필요로 하는지. 그렇죠? 이 누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언제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시성 아닙니까? 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누가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그 대상. 그게 뭐다? 필요성. 자, 그리고 정보의 적당성은 양을 말합니다. 양. 오케이? 적당한 양.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적당성은 적당한 양입니다. 양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도요.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거 다 못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은 안 부리되 그냥 버릴 거 버려도 돼요. 오케이? 지금은 더 새로 추가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새로 추가하는 거는 뭐 최신 계정이라든지 딱 요 정도 하나 좀 보고 가라. 혹시 출제될 것 같다. 그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 괜히 또 너무 막 벌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케이? 분명히 제가 이제 진기모 할 때도 보충 문제를 한 90문제, 100문제 가까이 넣었는데
보충 문제 중에도 버릴 것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수업 때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 꼭 가져가셔야 돼. 이것만큼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합격합니다. 오케이. 자, 적당한 양. 그래서 양 조절 무조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도 한번 봐라. 이것도 한번 봐라. 이것도 한번 봐라. 그럼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퍼져. 자, 그리고 보완성. 보완 유지해야 되겠죠. 누설되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당연한 이야기고 계속성.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뭡니까? 효과가 더 좋겠지요. 뭐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고 가벼운 국어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배포의 수단 중에서 비공식적 방법은 자, 여기 개인적인 대화. 이게 비공식이죠. 공식적인 대화는요. 개인적이란 말을 쓰지 않죠. 야, 우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게 뭐다? 비공식적 방법. 네, 맞습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비공식적은 뭐다? 개인적인 대화 형태로 서로 질의응답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브리핑은 뭡니까? 브리핑은 영어 단어잖아요. 뭡니까? 요약 정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이제 브리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것도 이야기하면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가? 60 몇 억짜리 빌딩이었나요? 건물 사는데 54억 대출 받았다고? 그 반부패 무슨 뭐 실장인가? 뉴스 엄청 나오던데. 이건 투기가 아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물러난다면서. 60 몇 억짜리 건물 사는데 54억을 대출 받는 게 투기가 아니면 뭐가 투기죠 도대체? 54억을 대출 받은 것도 대단하고 일반인이면 대출 안 해줬겠죠? 자, 거기다가 54억을 대출 받으면 이자를 얼마 내야 돼요? 엄청나겠죠? 근데 그 이자를 상쇄시킬 만큼의 뭡니까? 생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대출을 땡겨서 받았겠지. 근데 투기는 아니다. 욕 한마디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밝히더군요. 투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사퇴를 한다고. 대단한 도덕성입니다. 그렇죠? 예. 말이나 하지 말지. 미안하면 차라리 말을 못하냐. 전 미안하면 말을 안 해요. 차라리. 너무 미안하면 말을 못하겠어요. 뭘 말을 해요. 그렇죠? 그냥 죄송합니다. 그것도 너무 미안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말이나. 예. 여러분, 자, 하여튼 뭐 하다 그랬지? 브리핑. 예, 그래, 브리핑. 청와대 그런 게 브리핑이거든요. 짧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 오케이. 자, 어쨌든 다수인원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브리핑. 그리고 중간에 질문 받지요? 오케이. 문답식. 이런 게 뭐다? 브리핑. 그리고 최신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용. 그러니까 청와대 브리핑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변인 나와가지고. 오케이. 자. 그리고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정보 사용자들에게 배포되지 않는 보고로. 이거는 뭐냐면, 자,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가 아니에요. 여기 분석관 상호간에게 연구를 돕게 분석관에게 주는 겁니다. 정보 사용자들에게 배포되는 게 아니고 분석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거기 우리 1722 보시면 연구 참고용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분석관들. 이해되셨나요? 딱 연결. 분석관하고 누구? 연구원들. 이 연구원들, 연구 참고용으로 주는 게 연구 참고용 보고서고요.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말 그대로 정보 사용자가 이거 좀 알아봐줘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정의 사용자들이 뭐다? 요거 좀 알아봐줘라고 해서 그걸 알아봐주는 것이고, 분석관들에게 주는 거는 뭐다? 연구 참고용 보고서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국어적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어떤 기관 또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특정한 기관, 특정 사용자겠지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지정. 요청. 거기에 딱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용 정보. 그렇죠. 현용 정보죠.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지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리고 일일 정보 보고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제한된 범위에 배포된 대부분 현용 정보 성격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매일매일 보고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고하는데 어때요? 다 보고할까요? 중요한 거만 할까요?
중요한 거 말이에요. 매일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오케이. 예, 그리고 현형 정보. 예, 신속성. 현형 정보 알죠? 현재 정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 보고서는요.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에게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일 때 발행하며. 그렇죠.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관계 동그라미,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뭔가 서로 의미가 있다는 게 여기 얽힌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해관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단 말은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부정기적이고, 그렇죠? 형식 면에서 통일성은 낮다. 자기들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꼭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꼭 정해진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이런 게 생길 때,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 시험에 났어요. 우리 시험에. 그리고 정보에 배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쭉 하는 것.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는데 적합한 형태도 갖추어야 전달이 잘 되겠지요. 오케이. 배포를 했는데 어떻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형태가 또 어때요? 전달하기가 좋아야 되죠. 배포하기가. 형태 필요합니다. 형태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보완성의 원칙은 정보 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조직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오케이.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신경 쓰면. 계속성의 원칙 아까 했던 내용이죠. 오케이. 계속적으로 배포된다. 예, 똑같은 내용이네. 자, 됐고. 그리고 정보 배포의 주된 원칙은 정보를 받아 건전한 정책 결정이 그렇죠. 좋은 정보를 줌으로써 정책 결정자 또는 정책 입안자. 입안이 뭡니까? 입 세운다는 겁니다. 오케이. 법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결정하다, 건전한 정책을 좀 만들도록. 도대체 건전한 정책. 네, 하여튼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서민들이요 집 사기 이제 더 힘들어졌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돼.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막 드릴 텐데 잘 아셔야 됩니다.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거는요. 그냥 애들한테 사탕 하나 사주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저도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준다는데 또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미국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요. 한 20%도 채 안 되는 흑인들이지만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젊은이들이 코로나를 더 좋아해요. 왜? 코로나니까 또 지원금이 막 나와. 그거 막 한 달에 거의 한 3, 400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받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럼 일하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봐야 한 400만 원 버는 거. 차라리 300만 원 벌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인권이 어떻다, 뭐다 어떻다, 노타치.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사는 제 동생이 또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특히 그 이제 그때 뭐 흑인 이렇게 경찰한테 과잉 진압 당해가지고 도둑놈 천국이래 지금. 흑인들이 뭔가를 뭐 해도요 경찰이 출동도 안 하고 아예 노타치, 아예 타치를 안 한대. 그래서 온 동네가 슬럼화 돼버려가지고 무서워서 다니질 못한대. 우리가 어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도가 지나치면 다수가 또 희생을 당해요. 물론 그게 균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빠돌이, 빠순이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게 옳다. 극단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이게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만 옳다 이렇게 가는 거는 싸움만 됩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전한 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중간이 없잖아요. 지금 뭔가 협력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네 생각도 맞을 수 있네. 이렇게 서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잘못됐다.
언뜻 들으면 자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아, 그래, 사실은 나도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면 상대방도 들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조국 선생님도 그렇잖아. 자기 잘못한 거 인정을 하나도 안 해. 너도 잘못했잖아 하면서 서로 공격만 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아무도. 우리 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 자기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다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여튼 됐고. 하여튼 건전한 정책. 자, 하여튼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된다. 뭐 먼저 생산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중요한 정보. 예.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트만 마무리할게요. 별거 없죠? 예,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자, 하여튼 정보의 순환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는 정보의 생산 단계 되는데 가장 어려운 단계는요. 아까 정보 생산하기 전에 첩보 수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게 뭐가 힘든가요? 그런 거는 공개된 출처니까, 공개된 첩보니까 수집하기 편하지만 비공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해야 됐죠? 그런 거는 목숨 걸고 갑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 단계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생산 단계는 가장 학문적인 성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첩보 수집 단계.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첩보를 수집할 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죠? 쭉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1732번에 쭉 보시면 거기 첩보 수집 계획. 그렇죠. 계획을 먼저 써야죠. 계획. 오케이. 첩보 수집 계획, 출처 개척, 그리고 첩보 획득. 또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죠? 첩보 수집 단계. 그렇죠? 수집. 여기. 수집. 일단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출처 개척. 출처가 뭡니까? 출처 여러분? 지금 외울게요. 출처가 뭡니까? 나오는 곳, 나오는 장소. 뭐가 나오는 장소? 첩보가 나오는 장소. 그거를 우리가 가서 개척을 해야죠. 그렇죠? 어디서 출처를 꺼내 오겠다. 첩보를 꺼내 오겠다. 그리고 거기를 가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획득을 합니다. 그렇죠? 첩보를 획득해요. 오케이. 획득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달해야 되겠죠? 오케이. 요겁니다.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안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딱 지금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첩보 수집해야 되니까 첫 번째 계획 그리고 출처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출처가 이제 딱 정해졌으면 그쪽으로 가자 해서 뭡니까? 획득을 합니다. 목숨 걸고 와서 획득해요. 그런 다음에 뭐다? 전달. 됐죠? 그럼 전달되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그 중에서 이제 거를 거 거르고 선기, 평분, 종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참고로 여기 나온 거는요. 여기 나온 거는 순서가 예. 여기 지금 첩보의 기본 요소. 요거는 첩보 요구 또는 정보 요구. 요구 단계. 요구. 예. 우리 첫 번째 요구를 하잖아요. 정보 요구, 첩보 요구 뭐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를 할 때 야, 이거 좀 알아봐 줘. 라고 할 때 기본 요소. 기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요소별 정보 했었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요소. 정치 정보를 원할 건지 사회 정보를 원하는 건지 문화 정보를 원하는 건지 군사 정보를 원하는 건지 일단 기본 요소를 결정합니다. 종목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집 계획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 하달합니다. 요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사후 검토.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크게 나오는 아닌데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웁시다. 이왕 하는 거 지금 외울게.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기본 요소 결정하고 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명령 하달하고 사후 검토. 이거는 요구할 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수집 단계에 들어갑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당연히 여기도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출처를 개척하고 그렇죠? 가서 획득하고 그리고 전달합니다. 오케이? 첩보 수집 단계. 됐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생산 단계. 오케이? 선기, 평분, 종의. 예, 이거 순서 잘못됐네요. 오케이. 그리고 1734번.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요구하면 수집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전달하잖아요. 이게 이제 큰 순환 단계인데 이건 어떻다?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요구하고 계속 생산하고 계속 수집하고 어때요? 이건 계속 되는 거죠. 연속적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관련 문서의 배포 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의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 방법은 물리적 보안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시험이랑은 좀 거리가 여기 관련 문서 배포 범위를 제한하고 폐기 대상의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 방법은 정보의 분류 조치에 해당한다. 분류 조치. 자, 그리고 마지막 정보 배포의 원칙으로는 필요성, 적당성 뭐 아까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런 게 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내일 거기 신원 조사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시법 쭉 들어가겠네요. 예. 집시법 예, 뭐 암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